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흥미로운 뉴스를 탐험해봅시다. 채널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아시안컵 기간 동안 주장 손흥민과의 불화설이 터지며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이에 이강인은 자신의 SNS 통해 지난 아시안컵 4강전 앞두고 손흥민 형과 언쟁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언제나 저희 대표팀을 응원해주시는 축구 팬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 라며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 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죄송스러울 뿐이다. 저에게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사과드린다. 고 덧붙였다. 축구 팬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관심과 기대를 잘 알고 있다. 앞으로는 형들을 도와서 보다 더 좋은 선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강인이 직접 손흥민을 찾아가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 드러나며 대표팀 간의 불화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은 조금 무겁고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한다.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나를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나도 어릴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좋은 선배님들의 따끔한 조언과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전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싸움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은 대표팀의 새 감독이 엄청난 부담과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 열리는 월드컵 2차 예선 상대인 태국과의 두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새 감독이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 감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부 갈등 등으로 문제가 많은 대표팀을 단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고 손흥민은 이강인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월드컵 예선 태국전에서 두 선수의 호흡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빠졌습니다. 앞서 일부 선수들은 이강인이 대표팀에 복귀하면 대표팀에 뛰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21일 CNS에 올린 글에 따르면 이강인은 손흥민뿐만 아니라 다른 대표팀 선배들에게도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내 축구 팬들은 대표팀 선수들 간의 긴장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신임 감독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표팀 감독 후보 명단은 정몽규 회장이 이르는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공개됐습니다. 대표팀 감독 후보 중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박항서 감독입니다. 박항서는 베트남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이 약 1년여의 공백을 깨고 베트남 축구가 복귀해 신생클럽 박린FC 고문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페이가 베트남에서 역사를 쓴 박항서 감독이 클린스만이 한국 대표팀을 이끌면서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 대표팀을 아시아 대회에서 성공적으로 이끈 박항서 감독을 한국 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기용하는 것에 많은 이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박항서 감독의 조합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의견이 연이어 오면서 태파 회의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외신은 박항서 감독이 온라인으로 축구협회 관계자들과 회의에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이 수집한 내부 정보에 따르면 박항서 감독은 케발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자신이 한국 대표팀 감독이 된다면 선수 3명을 제외시키다 밝혔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언급한 선수는 조규성도 지도 이들 3명 중 2명이 이강인과 손흥민의 싸움에 가다에 논란이 되고 있는 후배 선수들입니다. 정몽규 회장이 예상하지 못한 선수는 바로 정우영입니다. 정령이 싸움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유망주라고 주장하는 정몽규 회장은 박항서 감독의 발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축구협회가 박항서 감독을 비롯한 한국 대표팀 신임 감독 후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A는 한국 대표팀에 가장 적합한 감독을 논의하고 찾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아울러 박항서 감독은 자신이 한국 대표팀 감독이 될 경우 손흥민과 이강인의 미래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한국 대표팀 사령탑이 된다면 다가오는 태국전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을 소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엄격한 그는 선수들에게 규율을 준수하도록 교부하기 때문에 손흥민과 이강인 모두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나중에 이강인에 대한 징계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지만 박항서 감독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다음 달 열리는 태국과의 2경기 모두 이강인을 소환하지 않는 일입니다. 한편 박항서는 1957년생으로 만 67세입니다. 선수 시절에는 미드필더로 활약했고 아시아 청소년 대표팀 주장을 맡아 우승하기도 했으나 국가대표에서는 단 한 경기만 출전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호 대표팀 수석 코치를 맡았으며 이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활약하며 베트남의 영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2024년 6월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렸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4강 진출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컵 이후 손흥민과 이강인의 탁구 불화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클린스만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데 한국의 선의 문화를 몰랐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성공 후 한국 축구는 외국인 감독의 혈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딩크 이후 외국 감독 중 벤토를 제외하고 뚜렷한 성과를 남긴 감독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국내 감독이 이끌었던 U23 대표팀은 아시안게임에서 항상 좋은 성적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특유의 선호의 문화를 감안하고 어수선한 지금 분위기에서는 국내 감독 선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팀으로 다시 한국 축구를 이끌어줄 감독으로 베트남에서 엄청난 업적과 성적을 기록했던 박항서 감독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한편 앞서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15일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이 경기력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아시안컵 탈락을 선수들에게 가했습니다. 또 그 감독의 전 수석 코치였던 헤어 초크는 지난 17일 오스트리아의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클린스만 전 감독과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헤어 초크는 몇 달에 걸쳐 공들여 쌓은 것이 거의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졌다면 아시안컵 탈락의 원인을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떠넘겨서 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컸다고 했습니다. 전규는 항상 우리를 지지했지만 결국 포기해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 감독의 전 수석 코치는 자신들의 전술 부재와 선수단 관리 미흡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경질된 뒤에도 반성은커녕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팔로우하고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